자, 오늘 원래 여기서 그 구독자님이 와인딩 컨텐츠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컨텐츠 찍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지금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 28분인데 그 구독자 놈은 연락이 없습니다. 그냥 집에 가려다가 이대로 집에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찍기로 했어요.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, 제가 지난번에 그 와인딩을 어떻게 안전하고 재밌게 탈 수 있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어서 구동 방식별 와인딩에서 차가 나타내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, 일단 전륜구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, 일단 아시다시피 전륜구동은 이제 앞쪽에서 구동과 조향을 다 담당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앞바퀴 조향축과 엔진의 위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앞쪽에 그 무게 배분이 좀 편향되어 있는 65%, 뭐 35%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, 지금 이 코너를 지금 뭐 천천히 진입하고 있지만, 이런 코너를, 급격한 코너를 돌 때 당연히 이 진입 언더스티어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왜냐면 전륜구동차들은 안 그래도 무게 배분이 앞으로 쏠려 있는데 코너에서 과진입을 조금 해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뭐, 이거는 솔직히 뭐 후륜구동, 사륜구동 상관없어요. 그냥 모든 차들은 진입 언더스티어를 조심해야 돼요. 왜냐면 코너에 과진입해서 그냥 앞으로 차가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브레이크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륜구동, 후륜구동, 전륜구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건 모두 다 조심해야 되는데, 특히 전륜구동 차들은 앞쪽에 쏠려있는 무게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된다. 이게 생각보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저랑 이제 와인딩 컨텐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인딩 코스를 잘 모르시거나 처음 도시거나 하시면은 다음 코너의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진입 언더스티어를 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전륜구동 차들은 이런 코너를 돌 때 뒷바퀴 타이어의 열을 많이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급격한 코너를 돌잖아요. 전륜구동 차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 했잖아요.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횡지를 받아가지고 이 프론트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면은 뒷바퀴가 굉장히 쉽게 오른쪽으로 털려요. 횡지를 받는 과도한 격한 주행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가면은, 물론 이건 좀 완만한 코스지만 뒷바퀴는 왼쪽으로 털린단 말이에요. 왜냐면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는 상태라면 이 앞쪽을 움직여야 되는 힘이 1이 가해진다고 하면은 뒤쪽은 0.5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게 뭐 시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, 이 시소의 중심축이 중앙에 있지 않고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그 중심축이랑 가까운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앉으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올라가겠죠. 약간 그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륜구동차들은 이 뒷바퀴가 좀 쉽게 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뒷바퀴 타이어 열을 달궈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전륜구동 차들이 코너를 돌 때 물론 LSD나 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이 코너에서의 한계가 당연히 높지가 않아요. 왜냐면 LSD가 달려있으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밟으면은 외륜 바퀴 쪽에 구동을 집중시켜주면서 차가 촥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, 토크 벡터링이나 LSD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에서 지금 완만한 코너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면은 차가 한계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전자장비가 들어옵니다. 근데 그 전자장비가 토크 벡터링처럼 내륜바퀴에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륜바퀴에다가 전자장비가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전자장비가 들어오는 그 시점 자체가 후륜구동 차들이란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빨라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륜구동 차들을 탈 때는 최소한 그 차체 제어 장치는 끄지는 않아도 그 구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끄는 게 있어요. 그 장치는 꺼주시는 게 와인딩에서는 좋습니다. 왜냐면 안 그러면은 코너를 돌 때 계속 차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코너의 그 맛을 잘 거의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, 다음 후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인딩을 타기에 최적화된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앞쪽은 조향을 담당하고 있고 뒤쪽은 이제 구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, 이 핸들을 돌릴 때 이 앞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하라고 그러죠. 부하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. 물론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후륜구동 차들의 앞쪽의 무게 배분이 52%나 53%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. 대신에 좀 위험할 수 있는 게, 후륜구동 차들은 당연히 뭐 마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버스티어를 상당히 조심하긴 해야 되죠. 근데 그게 뭐 300마력 언더 차들에서는 해당되지는 않는데, 300마력 이상 차들을 주행을 할 때는 코너를 돌 때 이 조향각이 좀 과도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밟아버리면은
이쪽은 앞으로 밀어주는 움직임과 내가 스티어링은 꺾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당연히 뒤가 털리는 오버스티어가 나타나주죠.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하냐, 일단 뭐 카운터 스티어를 잘 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죠. 슬로우인 패스트아웃의 느낌으로 가되, 푸른구동차들은 이 뒷바퀴에서 느껴지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차가 롤이 일어나잖아요. 근데 그 롤이 일어날 때 내가 여기서 더 밟으면 안 되겠구나, 아니면 조금 더 한계가 남아있구나, 이런 뒷바퀴의 그 롤에서 오는 그 피드백이 좀 크단 말이에요, 푸른구동차들은. 근데 그걸 뭐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차를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이 뒷바퀴의 피드백을 푸른구동차들은 잘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게 제일 잘 느껴지는 브랜드가 BMW인데, 롤에 의한 그 피드백이 좀 잘 느껴져서 아, 내가 여기서 더 밟으면 타이어가 미끄러지겠구나,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느껴보시면서 주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푸른구동차들은 그냥 와인딩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은 다운힐을 가도 전륜구동차들은 앞쪽이 무거워가지고 다운힐을 가면 뒷바퀴 접지력이 더 떨어지잖아요. 그렇다 보니 상당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, 푸른구동차들은 대부분 50도 50의 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한계라고 그래야 되나? 그게 조금 더 전륜구동차들보다 당연히 높죠. 앞쪽의 움직임도 상당히 가볍고 하다 보니까 한계 자체가 일단은 높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MW 같은 차들 보면은 앞쪽의 타이어 폭과 뒤쪽의 타이어 폭이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게 이제 일반 모델 말고 M 스포츠 패키지로 가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, 좀 격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앞바퀴 타이어랑 뒷바퀴 타이어가 같은 폭을 보여주는 차를 구매하시기보다는 당연히 뒷바퀴 타이어 폭이 넓은 타이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LSD가 들어가 있어도 전륜구동에서 느껴지는 LSD는 약간 좀 위험한 느낌인데, 푸른구동에서 느껴지는 LSD는 굉장히 운전자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어떤 스릴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뒤에서는 LSD로 쫙 밀어주는데 앞쪽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이 경쾌함과 날렵함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거든요. 모든 구동을 뒷바퀴로 보내주는 후륜구동인 만큼 그 타이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 나쁜 건 없습니다. 더 승차감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어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쁜 거는 전혀 없어요. 마지막으로 이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푸른구동 차들 대비 정말 월등한 트랙션을 가지고 가긴 하거든요. 정말 이 끈끈한 타이어 접지력을 물고 이 주행을 한다는 느낌이 정말 강한 차예요. 실제로 M340i하고 M440i를 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돌면은 이 트랙션에서 느껴지는 차량 거동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. 340i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나름 한 387마력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좀 격한 코너에서 이 스로틀 양하고 이 스티어링 타각을 좀 잘못 줘버리면 뒤가 정말 약간 그 파워오버가 나면서 살랑살랑 털려요. 근데 440i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쫙 이렇게 가요. 그게 이제 선호도 차이인데, 나는 트랙션으로 끈끈하게 물고 가는 차가 좋다 하시면은 440i 같은 차들 사면 되는 거고, 아니다, 나는 좀 내가 카운터를 치면서 좀 뒤가 살랑살랑 털리는 느낌이 좋다 하면은 340i를 사면 되는 건데, 뭐 저는 개인적으로 340i 같은 차들을 더 선호하기는 하죠. 그리고 이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너 언더스티어가 좀 발생해요. 코너 언더스티어라는 거는 말 없는 말인데 제가 그냥 이해를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,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엑셀을 밟으면 차가 네 바퀴 전체가 약간 코너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4륜구동 차들은 앞바퀴에도 구동이 가잖아요. 근데 그게 코너를 돌 때 후륜구동으로 100%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이 앞바퀴에도 어느 정도 구동이 가면서 좀 격하게 코너를 돌 때 좀 스로틀을 이제 어필해서 이제 밟아버리면은 차 네 바퀴가 약간 개걸음 치듯이 밀리는 그런 코너 언더스티어라는 게 전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게 X3 M40i랑 M240i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, 근데 사실 후륜구동 차들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예 발생을 안 하거든요. 왜냐면 뒷바퀴에서 밀어주다 보니까. 근데 4륜구동은 그런 게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4륜구동 차들은 사실 이 와인딩이나 어떤 서킷을 갈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, 이 코너를 탈출할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끈끈하게 타이어가 놓으면 붙잡고 코너 탈출을 하면서 차를 쫙 밀어주는 그 느낌에서 즐거움을 받는 거고, 후륜구동 차들은 사실 코너를 돌면서 나오는 차의 움직임에서 즐거움을 받는 거죠.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구동 방식별 이런 움직임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, 일단 처음 타시는 거면 무조건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코너를 돌 때 어필해서 조금씩 이제 엑셀 밟아주는 연습하고, 이 코너 탈출할 때 거의 핸들 풀어놓고 풀 스로틀 치는 그런 연습을
걸 좀 많이 익숙하게 하시다 보면은 와인딩을 좀 안전하게 재밌게 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